브러쉬 요거를 누르고 있으면 이제 여러 개가 또 열릴 거고요. 브러쉬 도구, 그 다음에 연필 도구, 색상 대체 도구, 그 다음에 혼합 브러쉬 도구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브러쉬 도구 제일 기본적인 거는 사이즈 조절, 저희가 대괄호 열고 닫고로 만들 수 있죠. 사이즈 조절. 그러면서 이제 문지르시면, 드래그해서 문지르시면 정경색이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. 기본적인 모습은 정경색이 나오는 것들. 자, 그리고 이제 옵션 35라고 써져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원 모양이 어떻게 돼 있어요? 약간 흐릿하죠? 이 흐릿한 얘기는 이제 패더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질렀을 때, 지금처럼 이제 드래그 했을 때 주변이 뿌옇잖아요. 그 뿌연 거를 볼 수 있고요. 35는 사이즈예요. 그래서 대괄호 열고 닫고 하시면 이렇게 변경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크기, 브러쉬의 사이즈, 그 원의 사이즈를 말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경도는 이제 단단하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얘를 올리면 올릴수록 그러면 완전히 직선만 나오죠. 패더가 없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브러쉬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검색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모양들 요 아래쪽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죠. 우리가 이제 미리 보기 같은 게 조금 더 필요하다면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어요. 종류 상당히 많습니다. 일반 브러쉬, 드라이 재질 브러쉬, 누르면 그냥 바로 연필 재질로 만들 수도 있어요. 벌써 모양이 다르잖아요. 동그랗지가 않잖아요. 네, 이런 모습으로 바로 드래그해서 만들 수 있고요. 목탄, 클릭해서 만들 수 있고 드래그해서 만들 수 있고, 수채화, 페인트, 네, 사이즈는 뭐 똑같이 대괄호로 조절하시면 되니까. 그 다음에 인상주의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. 원래 상태 돌리시려면 인물 사진 다시 한번 누르시면 되겠죠. 작업 내역에서 제일 첫 번째 사진 돌리시면 돌아오겠고요.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브러쉬의 종류에서 있어요. 지금 보면 아까 전에 인물 사진 있잖아요. 거기에서 지금 분 모양이 있고 화살표가 뒤로가 있죠. 이 시점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. 처음 시점으로. 작업 내역 브러쉬 도구가 있을 거예요. 브러쉬 아래 돌리는 브러쉬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브러쉬로 내가 만약에 뭔가 실수했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릴 때 문질러 주시면 처음 상태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원래 상태 돌릴 때 어디가 시점이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. 시점. 그 시점은 여기서 찍는 거예요. 내가 한 이 정도 시점에 돌리고 싶다. 이 정도 시점에 돌리고 싶다.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클릭해서 원래 상태로 돌릴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브러쉬 세팅 누를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서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. 브러쉬 모양, 그 다음에 분산, 얼마나 퍼질 거냐, 그 다음에 텍스처, 질감, 이런 거를 한 번에 조절해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. 아까는 하나하나 선택했으면 지금은 모양을 보면서 찾으시면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불투명도. 불투명도는 제가 60을 넣어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뒷부분이 보이게 만드는 게 불투명도.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림 그릴 때, 포토샵 그릴 때 타블릿으로 많이 그리잖아요. 그 타블릿에 펜 있죠? 펜 압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압력을 따라 그리겠다고요. 그래서 만약에 세게 눌렀으면 진하게 나오는 거고, 그 다음에 약하게 눌렀으면 흐릿하게 나오는 거고, 요 타블릿 이용했을 때 나오겠습니다. 그 다음에 플로우, 흐름. 브러쉬의 강약을 조절하며 값이 작을수록 강도가 낮아서, 그러니까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뭐 1을 넣으면 약하게 나온다는 얘기죠. 거의 안 보이죠? 한 10 정도만 넣을게요. 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그 흐름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에어예요. 우리가 뭔가 도색 같은 거 쓸 때, 뭐 자동차에다가 어떤 글자를 쓰고 싶어요. 그러면 에어브러쉬 쓰죠? 글자 막 구멍 뚫어놓은 다음에 걔를 뿌립니다. 에어브러쉬. 만약에 이제 누르고 있는 거예요. 차이점은 뭐냐? 누르고 있으면 점점 진해지는 게 보일 거예요. 라카를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. 그냥 기본적인 거는 누르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. 처음 한번 찍히고 그냥 그만입니다. 근데 에어브러쉬는 계속 쏘고 있는 거예요. 뭔가 연타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그 다음에 대칭. 나중에는 여기다가 뭔가를 입힐 거예요.
어떤 모양 같은 거 입히면 양쪽으로 이제 둘 다 나오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렸어요. 그러면 반대편에서도 대칭이 되게끔. 수평으로 할지, 그 다음에 수직할지, 십자할지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. 레이어를 하나 만들겠죠. 여기다가 덮어버리면 색깔이 칠해질 거 아니에요. 이렇게 칠해질 거 아니에요. 그럼 나중에 수정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요. 그 다음에 이 레이어를 하얀색으로 일단 바꿔줄게요. 우리가 지금 배경색이 흰색이니까 컨트롤 딜리트 눌러서 하얀색으로 바꿔버렸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인물 사진에다가 색깔 칠할 때 불투명도도 살짝 30만 넣어주고요. 비어있는 레이어 하나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시작하시면 돼요. 배경, 하얀색 배경이 하나 있고요. 이 배경 만든 이유는 없으면 투명 처리가 돼요. 그래서 잘 안 보여요. 그래서 하얀 도화지를 하나 만든 거고요. 인물 사진에서는 불투명도를 한 30 정도 줬습니다. 뒤에 배경이 보이게끔 살짝 불투명도 떨어뜨렸고요. 그 다음에 레이어, 비어있는 레이어 있죠?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따셔야겠죠. 자,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그려봤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눈을 꺼버리시면, 인물 사진에 눈을 꺼버리시면 딱 얘만 남겠죠. 그러면서 이제 색깔을 칠할 수가 있는 거예요.